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확통이 일단은 예강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지금 여기에 확통으로 수능 보는 사람이 한자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맞니? 우리 나머지 대광 친구들은 다 뭐야? 그냥 내신 때문에 듣는 거죠. 그래요. 뭐 그 참 뭐랄까 이 열받아요. 그죠? 나로서는 참 이게 열받는 일인데 이 내신 때문에 수능 보지도 않으면 확통을 해야 됩니까? 하면은 네 하셔야 돼요. 자, 우리의 일단은 목표는 일단 이렇습니다. 자, 우리 현재 같은 경우는요. 현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요걸로 수능을 봐야 하기 때문에 자네는 확통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 그지? 박현재 맞지, 그지? 네. 오케이. 우리 여기에 이제 수능을 보기 때문에 선생님 당연히 우리가 조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대단한 걸 하나요? 아니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선생님 우리 나머지 친구들 있잖아요. 그냥 나머지로 쓸게. 우리 나머지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내신으로 끝내면 됩니다. 일단은 기본은 그래. 일단은 우리 현재 같은 경우 조금 이제 시간 투자를 해야겠지만 우리 다른 친구들은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기엔 좀 아깝죠. 그지?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한 육문학 부모 보고 미적분 너무 어려우면서 돌릴 수도 있어. 그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공부해서 나쁠 건 없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조금 그죠? 좀 고민해봐야 돼요. 그치? 시간을 너무 많이는 좀 그래. 그치? 너무 많이는 좀 그래.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철저하게 일단 내신 위주로 일단 갈 거고 제가 현재는 따로 챙겨주든지 하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물론 강의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료의 양이나 숙제 양이 조금 차이가 있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현재 당연히 수능 특강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내신도 볼 거잖아. 당연히 우리 고3 내신에서는요 수특이 굉장히 비율이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대광고 거의 붙여다 떼고 그냥 똑같이 내. 거의 똑같이 내는 데다가 거기서 살짝의 변형만 이루어지고요. 오산고도 마찬가지예요. 오산도 수능 특강에서 거의 그대로 원리만 차용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뭐 몇 가지 좀 제외한다든지 좀 간단하게 만들어서 내는 추세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봐야 될 건 수특인데 그렇죠? 근데 왜 교재를 수특을 안 해요? 이런 CPL 같은 이상한 교재를 하셨나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수특 들어봤어? 샀어? 수특? 이번 거 표지 예쁘잖아, 그치? 펭수보다는 낫잖아, 그치? 아무튼 자, 이번 거 수특이 어려워요. 그치? 생각보다 어려워요. 수능 특강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특히 수능 특강 레벨 3는요 악랄해. 정말 미친 것 같아. 지금 그럼 우리가 이거 끄고 외우나요? 그러기엔 좀 그렇고 일단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초 유형이 좀 돼야 돼. 아무리 수능 특강에서 우리가 내신을 많이 낸다고 해도 그죠? 수능 특강에서 나온 거 다 맞아도 내가 70점이 안 될 거거든. 왜냐면 기본적인 유형 문제가 30점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요거를 일단 어느 정도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목표는요. 일단 요 CPR 교재 있죠. 이거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인 유형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요거는 우리가 CPR을 연습을 할 거야. 요걸 일단 연습을 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수능 특강에 최대한 빨리 들어가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확통 내신 대비 교재도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딱 그 정도만 거기다가 제가 일단 지금 나눠드린 게 일단은 그래서 건태는 영상 보관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요것도 있고요. 요것도 있어요. 그치? 자, 이거는 오늘 수업 자료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선생님 수학하라고 써있는데 맞아요. 수학합니다. 수학하의 경우의 수순열 조합이에요. 이게 애매해진 거야. 새로 나온 그치? 여러분들 계정확통이죠. 계정확통이 애매해진 부분이에요. 수학 하에서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수능이 그대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게 확통이랑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거를 너무 또 멀리 떨어지고 또 여러분들은 수학하 어떻게 했어 우리 1학기 때 미친 듯이 했죠, 그지? 그치?
우리는 그랬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경우의 수를 글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들어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이것만 나갈 겁니다. 이것만 나갈 것이고 문제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썩 부담될 그런 양은 아니야. 그리고 지금 이거 안녕이라 쓰이는 이거는 지금 매일 가문한 확통이라고 해서 우리 저 외삼비 알죠, 그지? 외삼문 알죠? 그거의 짭이야. 내가 만들었어. 사실 스님도 이걸로 출판을 해서 한번 떼돈 벌어보자 했는데 반려당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건 뭐냐, 우리가 여기 보면요, 지금 페이지에 날짜랑 클리어 여부라고 되어 있고 한 페이지에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로만 들어가 있게 돼 있거든. 여러분들은 매일 이거 한 페이지씩만 풀면 됩니다.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경우의 수 확통 이거 있잖아. 그치? 경우의 수랑 확통 얘는요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요 감에 따라서 달라. 그치? 그러니까 타고난 감이 좀 잘 풀 수 있어요. 그치?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껏 생각하기에 저는 선생님 수학적 감이 너무 좋아요, 뭐 그런 친구 별로 없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키워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자주 보셔야 돼요. 정말 자주 보셔야 됩니다. 한 번에 100문제 푼다고 나아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10문제씩 열을 풀면 엄청나게 좋아져요. 그리고 특히 이 확통 과목의 특성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주 조금씩 많은 양을 쌓아가잖아.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수능 준비할 때 얘에다 드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다 투자해야 돼? 수원 수투에 투자해야겠죠. 그렇게 시간을 좀 줄이고. 마치 우리가 저 하루에 막 국어를 막 모의고사 하나씩 풀지 않는 것처럼 얘도 우리가 매일 푸는 양만 계속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만 돼도 우리가 부담이 확 줄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교재 있죠? 얘는요 본 숙제를 못 해오더라도 매일 한 페이지씩 푸십시오. 됐죠? 한 번에 다 풀지 마. 알았어? 한 번에 다 풀지 말고 무조건 매일 한 페이지씩만. 더 풀어도 안 돼요. 한 페이지씩만 푸십시오. 특히 우리 이과 친구들은 여기다 시간 너무 낭비하면 안 돼. 여러분들 할 거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하루에 한 페이지만, 맞죠? 지금 저는 확통 볼 건데, 그럼 2페이지 풀어도 돼요. 그래서 이걸 지금 잠깐 보시면요, 제가 이거를 7일치, 그러니까 계산에 따르면 28분까지죠. 오늘 풀고 내일 풀고 해서 다음 주 토요일까지 딱 푸시면 경우의 수까지 딱 끝나. 그런 다음에 29번부터 우리가 확통에 있는 경우의 수예요. 그래서 그 앞까지는 일단 우리가 경우의 수 감을 좀 생긴다 라고 일단 생각을 좀 하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제가 교재를 나눠드리긴 했는데 오늘 우리가 확통에 나오는 거 말고 수화에 나오는 거죠. 경우의 수를 일단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선생님 판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 괜히 칠판에 뭐 따라 적다가 집중을 못 할까봐 제가 일단은 이 판서를 좀 적어 올 거거든. 적어 올 건데 여러분들이 정리하면서 읽어봐도 좋고 아니면 이제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읽어봐도 괜찮습니다. 자, 요거랑 되게 많죠. 스탠드 가서 잘해놔요. 저거 잃어버리면 혼나요. 그래서 지금 이걸 책으로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출판사에 안 해준다 하더라고. 어쩔 수 없겠어. 응? 자, 일단은 우리가 경우의 수부터 일단 한번 가볼 건데, 그죠? 자, 한번 떠올려 보자. 자, 경우의 수가 우리 근본적으로 일단 뭔지부터 다시 한번 되새겨 볼 거예요. 그죠? 뭐 여러분들 방학 때 조금 공부는 했겠지만, 자, 경우의 수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시행이나, 그죠? 시행이나 사건을 일으켰을 때 나올 수 있는 상황의 숫자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상황은 6가지야. 그래서 우리가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 이게 일단 우리가 경우의 수였고, 선생님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냐?
경우의 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카운팅이요. 센다는 얘기야. 지금 세는 거 미개한 방법 아닌가요? 아이, 미개한 거 아니야. 그렇죠? 세는 게 오히려 더 쉬울 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경우의 수라는 건 센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좀 갖고 계시고, 자, 우리가 확통에서 또 중요한 거는요. 일단 이런 생각. 우리가 플러스와 마이너스와 곱하기와 나누기라는 걸 우리가 사칙 연산이라고 하지. 그렇죠? 그러면서 뭐 여기 중에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못하는 친구들이 없겠지만, 그렇죠? 우리가 확통에서는 얘는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를 전부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뭐 마이너스는 어떤 의미? 곱하기와 나누기는 우리가 어떤 의미가 다 있어. 우리가 이 경우의 수나 확통을 좀 잘하려면요, 이것들의 의미를 담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딱 풀이를 썼을 때, 그죠? 풀이를 딱 썼을 때 여러분들이 각각의 항목에다가 의미 부여가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냥 막 계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과정에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건 왜 했는지가 설명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정말 확통이 너무나도 어려워집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 경우에서, 우리 수학 하에서 경우에서 처음 배울 때 맨 처음에 나온 게 뭐야? 기억나요 혹시? 합의 법칙이죠. 합의 법칙이요. 네. 지금 합의 법칙은 그럼 내가 이 네 가지 기호 중에 어떤 걸 대표할까? 당연히 플러스 얘기하는 거겠지? 플러스라는 녀석을 설명하기 위해 배운 게 우리가 합의 법칙이에요. 합의 법칙이고, 지금 그러면 내가 이거 뭐 어떻게 하니까,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워주는 건데, 내가 얘는 언제 쓰이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일단은 서로 다른 상황, 서로 다른 상황, 혹은 서로 다른 케이스, 별개 사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취합해 줄 때 사용하는 게 일단 합의 법칙이야.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 우리가 뭐 이런 거야. 내가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져요. 그치? 서로 다른 주사위를 2개 던집니다. 이렇게 던져서 합이 4 또는 5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래. 지금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주사위 2개 던졌는데 눈의 수합이 4거나 5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래. 그럼 내가 이걸 생각을 하기를 4가 나오는 사건도 하나 따로 세보고 5가 나오는 사건도 따로 세봐야겠죠. 그럼 4가 나오는 사건? 뭐 1, 3 이런 식으로 하나 나올 것이고 2, 2도 나올 것이고 3, 1도 나오겠죠. 그치? 그래서 4가 나오는 사건은 3가지요. 그치? 자, 이렇게 일단 나올 것이고, 지금 5가 나오는 사건은요, 1과 4, 그치? 2와 3, 3과 2, 4와 1,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건들이 있죠. 내가 이거는 총 4가지고 4가지. 즉 그럼 내가 4 또는 5가 나오는 사건의 총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우리가 뭐 합니까? 얘네들이 뭐 해줘? 더해주지. 그치? 더해주지. 취합해주지. 얘와 얘는 서로 다른 케이스니까 이걸 취합해주지. 내가 이거 사건 네임을 붙여가지고 얘는 A 사건이라고 해, B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그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N, A 합집합 B죠. 그치? 자,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 우리 집합 배울 때 예전에 포함 배제의 원리라고 배웠어요. 포배 원리라고 많이들 하는데, 뭐 이런 거 있었잖아. N, A 합집합 B. 이거는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우리 집합의 합에서. 그치? 내가 A 사건과 B 사건의 개수를 더하고 합치는 거는 2번 셋이니까 한번 빼자 그랬죠. 자, 우리가 지금 이거야. 이거 한번 얘기해보면요, 4 또는 5가 나오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요, 4가 나오는 사건 그리고 5가 나오는 사건을 더한 거예요. 지금 그럼 얘는 뭡니까? 4와 5가 동시에 나온 사건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거가 없죠. 그럼 이게 있을 수도 있겠네? 있을 수도 있겠지 뭐. 그치? 그러면 이게 있으면 우리가 빼주면 되고 없으면 안 빼줘도 돼요? 네. 없는 경우, 즉 이런 사건 있잖아.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우리가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배반 사건이라고 해.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다른 것들을 더해줄 때 쓰는군요. 네. 오케이? 경우의 수가 다를 때, 오케이? 서로 다른 케이스, 별개 사건, 오케이? 이런 때 우리가 많이 쓰시고, 그리고 또 쓰는 게 있어. 또는의 사건, 또는의 사건, or, 그치? or, 혹은 뭐 합집합의 상황, 혹은 또는의 상황. 이거일 때도 우리가 이 합의 법칙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이 나오는 예시가 이런 거예요. 우리 예전에 한번 봤을 겁니다. 자, 내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뭐 20 이하의 자연수 중에 2의 배수보다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치? 그럼 내가 이걸 A 사건, 얘를 B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내가 이거는 뭐야? A 또는 B니까 N, A 합집합 B죠. 그치? 내가 이거는 NA, NB, 마이너스 N, A 교 B다.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내가 이거는 어떻게 되니까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은 몇 개예요? 10개죠. 그치? 예, 10개. 지금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은 몇 개야? 6개야. 그럼 16개? 아니죠. 얘이면서 얘인 동시에 나오는 경우도 우리가 제거를 해줘야 되죠.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얼마야? 6의 배수인 사건이야. 총 3종류니까 지금 내가 이거 3종류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 내가 13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가 합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플러스라는 건 우리가 저런 때 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플러스라는 거 언제 쓰는지 의미를 파악하셔야 돼. 의미. 그렇지? 그래요. 이게 참. 왜냐면 혹시 인간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인간 본 적 있어요? 수학 인간 봐요 혹시? 집에서 수학 인간 안 봐? 뭐 아무것도 안 봐? 수학 인간은 봐요. 좀 봐. 지금 봐. 좀 보라고. 그런 거 보면요. 학통도 전부 다 수학화를 다시 하고 있어요. 되게 다 그래. 왜 대체 교육과정이 이따위로 만들어지나 이해가 안 가. 근데 욕을 하고 싶은데 쌍욕 좀 해도 되지? 그래서 우리가 남자반이니까 그치? 이씨발 하면서 그치? 해피잖아 그치? 그래. 자, 지금 그럼 이제 고배 법칙인데 그치? 자, 고배 법칙은 우리가 뭘 설명하는 거였어? 당연히 얘 설명하는 거겠죠. 얘는 이거 설명하는 거 아니고 이거 설명하는 거. 곱셈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곱셈을 설명해요? 네. 자, 우리가 이거에서 많이 나오는 거. 내가 옷을 입을 거예요. A가 우리가 상이라고 하고 아래가 하의라고 한번 해보자. 자, 상의에서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티셔츠, 와이셔츠, 후드티라고 하고 하의에서 고를 수 있는 게 내가 바지와 치마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내가 옷을 입을 거야. 옷을 입을 때 지금 내가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내가 티셔츠를 입었을 때 하의를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2개죠. 내가 바지를 입을 수도 있고 치마를 입을 수도 있어요. 와이셔츠를 입어도 바지거나 치마를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후드티를 입어도 바지나 치마를 고를 수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 3 곱하기 2라고 얘기를 하죠.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곱할 수 있는 걸까? 내가 지금 하나 둘 세 조에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걸 왜 우리가 그냥 곱셈으로 퉁치죠?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변론을 내리는 거거든. 내가 티셔츠를 선택해도 동등한 선택을 하게 되고 와이셔츠를 선택해도 동등한 선택을 하게 되고 후드티를 선택해도 동등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각 경우가 지금 2개를 선택하는 과정이 동등해. 동등해요. 뭐 예를 들면 막 지금 내가 후드티를 입었을 땐 치마만 입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곱셈을 쓸 수가 없어. 왜? 동등하지가 않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내가 뭐 와이셔츠를 입었을 땐 바지는 안 입기로 했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동등하다고 곱할 수가 없는 거야. 즉 우리가 동등한 상황일 때 우리가 그 반복이 귀찮으니까 곱을 해주면 된다 라고 일단은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곱이란 거는 우리가 동등한 선택을 반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요 얘는 동등? 예, 동등이라는 키워드가 조금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키워드가 잇따라요. 잇따라. 잇따라 발생. 우리가 옷을 입는 건 연속적인 행위죠. 내가 상의를 입고 하의를 따라서 입지. 얘네들은 연속해서, 그렇지? 잇따라서 발생하는 사건이지. 그럴 때 우리가 고교 복직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 이건 거야. 거기 아래 잇따라 발생, 딸려 있는, 혹은 그리고 뭐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해놨는데, 우리가 거기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해놨어. 지금 교집합이라는 녀석은요, 얘는 의미에 따라서 내가 고교 복직을 쓰냐 마냐가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 얘기냐? 거기 아래 일단 볼게요. 자, 주사위가 있는데, 내가 똑같이 교집합 표현을 해놓고 지금 짝수 교집합 소수가 나왔고요. 똑같이 아래에도 짝수 교집합 소수가 나왔어. 근데 내가 아래쪽에는 별다른 조건이 하나 붙어 있는데 아래쪽엔 뭐라고 돼 있냐? 2번 던질 때라고 돼 있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이런 말이 붙어 있으면은 아래의 교집합과 위의 교집합의 의미가 달라요. 위의 교집합은 뭐냐? 짝수이면서 소수야. 여기서의 교집합 기호는요, 우리가 이면서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럼 주사위 던졌을 때 짝수이면서 소수인 거 뭐밖에 없어? 2밖에 없죠. 따라서 얘는 한 가지야. 자, 지금 근데요, 2번 던질 때 짝수 교집합 소수라고요? 네. 이건 뭐냐? 우리가 짝수를 던져. 짝수를 던지고 첫 번째는 짝수고요. 첫 번째는 짝수고요. 두 번째는 소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그리고라는 거예요. 짝수 그리고 소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그럼 내가 얘는 2번 잇따라 던지니까 맨 처음에는 2, 4, 6일 것이고 2가 나왔을 때 소수 3, 2, 3, 5, 7 2, 3, 5까지 있겠구나. 그치? 그래서 얘는 선생님 3 곱하기 3이니까 9가지군요. 네. 상황이 달라지고요. 오케이? 교집합은 우리가 항상 선생님 그리고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이게 우리가 잇따라 발생하는 그리고의 그임인지 뭐뭐이면서라는 뜻인지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일단 우리가 고교 법칙을 적용하는 방법이고, 자, 그리고 우리 이런 것도 있어요.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럼 얘는 3 곱하기 2잖아. 우리 곱셈은요, 모두 성립해? 교환도 성립하죠. 2 곱하기 3도 성립을 하죠. 네? 이건 뭘까? 내가 하의를 입고 상의를 입어도 괜찮지. 맞아? 어차피 똑같은 사건 아니야. 순서가 변해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고교 법칙이야. 우리가 동등한 상황 잇따라 발생할 때 사용하면 되는데 순서는 상관이 없다. 오케이?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나오게 되고, 지금 이게 고급식, 하급식, 네. 일단 그런 식이고, 일단 우리가 좀 여러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제한 조건을 먼저 캐치하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어떤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요, 가장 까탈스러운 제한 조건을 먼저 우리가 딱 선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 계산하는 게 우리가 케이스를 조금 줄일 수 있어. 그래서 요거가 일단 되게 중요한 키워드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사용했던 게 또 뭐냐? 여사건 키워드죠. 여사건 뭐니? 여사건. 우리 집합 기억나? 너무 옛날에 그래서 기억 안 나? 우리 어떻게 그 전체가 이렇게 있으면요, 그치? 우리가 여기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A가 아닌 녀석들, 이 녀석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 A의 여집합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메커니즘이지. 내가
A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어.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 너무 복잡해. 그럼 내가 이거를 구해가지고 전체에서 얘를 빼면 얘 나오죠. 뭐 그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본적인 합의 법칙을 보여주죠. 네. 자, 그럼 우리가 이거 프린트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1번 한번 볼게요. 자, 1부터 5까지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구슬 5개가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한 개를 뽑아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 속에 넣는데요. 아, 이런 걸 우리가 사실 복원 추출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죠? 뭐 용어까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아, 지금 그러니까 내가 주사위 이거 아니고 구슬을 뽑을 때 가지수가 변하지 않아요. 자, 이때 내가 첫 번째 뽑힌 게 A, 두 번째가 B, 세 번째가 C일 때 A 플러스 BC가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래. 그치? 이게 짝수가 되고 싶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에서 요새 트렌드죠. 요새 트렌드인데 케이스 분류를 정말 엄청나게 시켜요. 특히 내신이 어려워진다든지 아니면 수능특강 레벨 3라든지 혹은 이제 우리가 수능 문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케이스 분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뭐 엄청나게까지는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치? 엄청나게까지는 아닌데 케이스 분류를 자꾸 시킵니다. 우리가 선생님 저 한 방에 풀어서 계산할 거예요. 이런 거는 거의 실전에서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한 방에 풀어서요? 글쎄 뭐 한 쉬운 거? 한 뭐 3점짜리? 아니면 뭐 아주 쉬운 4점? 이런 거는 가능하겠지. 그렇지만 우리가 웬만하면 보통 한 방에 풀린 자는 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막 어디 뭐 유튜브 보니까 누가 그렇게 풀던데 그거는 나중에 만들어진 풀이에요. 결과물을 보고 거꾸로 해석해서 만드는 풀이야.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한번 나눠봐야죠. 내가 숫자 2개, 자연수 2개를 더해서 짝수가 되려면은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얘가 선생님 홀홀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짝짝일 수도 있죠. 그렇지? 홀짝은 안 되지. 홀수와 짝수도 하면 홀수 되는 거지. 아, 지금 그럼 홀 짝짝이네. 자, 그럼 지금 BC가 홀수가 나오려면은 이거는 둘 다 홀홀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럼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1, 2, 3, 4, 5에서 공을 하나씩 뽑을 건데 세 번 다 홀수 나오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첫 번째 A와 B와 C를 한번 생각해보면 A에 들어올 수 있는 건 누구야? 1과 3과 5 세 가지. 그치? 고배법칙이네 갑자기. 그치? 자, B는요? B도 세 가지죠. 홀수니까요. 세 가지야. 그럼 C는요? 여기 세 가지야. 지금 내가 얘는 몇 가지? 27가지 나오는데. 오케이. 이 사건은 27가지야. 고배법칙을 우리가 구해냈어요. 자, 그럼 이제 또 요거 한번 보자. 지금 짝짝이 되려면요. BC가 짝짝이 돼야 되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일단은 우리가 세 가지가 있겠네. 둘 다 짝짝이거나, 그치? 혹은 짝콜이어도 되고요. 그리고 홀짝도 돼요. 선생님, 짝짝이요? 네. 그럼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짝짝짝 줘야 되지. A, B, C의 짝수. 짝수가 뭔데? 2, 4 있지. 그럼 내가 선생님 이 경우는요. 내가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 되겠죠? 오케이, 8이야. 얘는 어떻게 될 거예요? 앞에 짝수, 그 다음 또 짝수, 그 다음에 홀수. 그럼 앞에 있는 거 두 가지 짝수 중에서 두 번째 것도 짝수 중에서 두 가지 짝수. 홀수 몇 가지? 세 가지. 그래서 얘는 12가지야. 그럼 얘는요? 얘랑 똑같죠? 예? 똑같은 거. 동등한 거. 대칭이죠? 뭐야? 얘는 12가지입니다. 그치? 그럼 이거 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것들을 다 뭐 해야 돼? 다 더하셔야 되죠? 왜요? 다 서로 다른 케이스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합의 법칙을 사용해서 더한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다 더하시면 어떻게 돼요? 27과 8과 12와 12 더하시면 얼마야? 32에다 27 더하니까 59 나오시면 되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침착하게 푸시고 정말 연습을 많이 하세요.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요새 막 너네는 이제 또 그거잖아. 너네 또 선택 과목 수능 첫 세대잖아. 그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근데 작년까지는 확통이 그렇게까지가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제 공통으로 나왔었죠, 작년에. 작년은 그렇게가 엄청나게 어렵지는 않았고 특히 육모, 구모랑 수능 문제가 많이 비슷했어. 그런 점이 좀 괜찮았는데 올해는 뭐 무작 그럴 건데요. 아니야, 또 언제 확통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 고3의 운명이란 알 수가 없어. 언제 또 우리가 미적하다가 너네 이제 보통 그래요. 고3들이 6모까지는 괜찮아. 6모까지는 보통 쉬워요. 너네 미적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과 친구들은 미적분 하고 있지. 안 해? 해? 하지. 혼자라도 하지, 그치? 혼자라도 해야 돼. 그럼 우리 맨 앞에 수요일 그건 좀 할만하잖아. 그리고 근데 좀 미분까지도 활용 전까지는 좀 할만해요. 근데 육모가 딱 거기까지 나오거든. 그러다 보니까 육모까지는 좀 할만해. 그래서 막 버티다가 구모에서의 접근까지 다 들어간단 말이야. 도함수 활용이라. 그래서 뭐야? 불지옥이지. 그죠? 불지옥이야. 불타는 지옥이야. 그래서 구모 보고 돌리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미래를 생각해봐. 그치? 사람들이 아니, 내일 불타는 딱 한지 모르겠다. 근데 또 좀 뭐냐면 좀 저걸로 생각해도 돼. 너네 그래도 온라인이니까, 그죠? 이제 다음 주도 온라인이잖아. 아니 계속 분별? 고3 계속 분별. 그래. 작년에 좀 좋았던 게 고3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맨날 자습만 했거든. 그런 게 좀 좋긴 했는데. 참. 이번 고3, 그죠? 자, 그래도 그래 맞아. 좋은 점도 있어. 올해 대학 간 애들 있잖아. 올해 대학이랑 작년에 대학 간 애들은 지금 대학교 생활 하나도 못하고 군대 갔어. 특히 재작년에 간 애들. 작년에 간 애들. 작년에 간 애들은 딱 대학 가가지고 챕터, OT, 뭐 미팅, 소개팅 이런 거 하나도 못하고 온라인 수업만 줄창 듣다가 군대 갔어. 지금 코로나로 군대 가면 꿀 빨 수 있다고 군대 갔어. 그러니까 훨씬 낫죠. 내년에 끝나겠지. 그렇죠? 내년에 끝나겠지. 자, 그럼 내가요 1교시, 2교시, 3교시 자, 이렇게 내가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지금 내가 1교시에는 2개 강좌가 있고요. 여기에는 지금 3개 강좌가 있고요. 여기에는 4개 강좌가 있답니다. 자, 이때 어떤 학생이 개설된 서로 다른 9개의 강좌 중에 그렇죠? 2개를 선택해서 수강하려고 할 때 그 방법의 수를 구하랍니다. 네, 2개만 선택한다고요? 네, 2개만 선택할 거야. 아니 지금 이거 뭐 선택이니까 조합 이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우리가 이것도 우리 케이스 분류부터 해야 돼. 그죠? 왜 하는지 알겠어? 케이스 분류부터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한 교시에는 1개의 강좌만 수강을 해요. 근데 우리가 2개만 듣고 싶은 거지. 그럼 우리가 3개의 교시 중에 일단 2개. 케이스가 한 3가지 정도 나올 건데 1번, 2번, 3번 이렇게 좀 나눠보자. 자, 첫 번째 케이스. 내가 1교시랑 2교시 듣는 경우 그리고 1교시와 3교시 들을 수도 있죠. 2교시와 3교시 들을 수도 있어. 아니지, 그럼 내가 1교시, 2교시 들으면 1교시에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2가지. 2교시에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3가지. 고로 6가지. 지금 내가 1교시에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2가지. 3교시에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4가지. 고로 8가지. 지금 2교시, 3교시, 네, 얘는 3 곱하기 4겠죠? 그래서 얘는 10. 그래서 지금 뭐다?
26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가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구나. 그죠? 자, 우리가 또 근데 거기에 또 3, 4번 이런 게 또 달라요. 3, 4번 이런 게 또 다른데 지금 뭐죠? 자, 3번과 4번은요. 맥락은 거의 비슷한 문제거든. 나는 4번만 한번 해볼게요. 자, 300개의 양의 약수 중에 짝수 개수를 300의 약수 중에 짝수를 A라고, 그치? 그리고 5의 배수를 B개라고 한대요. 그치? 자, 이때 우리가 A 플러스 B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약수 중에 짝수를 구하래요. 네, 어떻게 하지? 자, 약수 얘기 나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약수를 표를 좀 그리셔야 돼. 내가 지금 얘를 우리 소인수 분해하시면은 3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거든. 그치? 그럼 우리 옛날에 1학년 때 우리가 표 그리고 막 그랬잖아. 그치? 표를 그리고 막 그랬는데 지금 아직도 그래요? 네. 1학년 때 했던 막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오케이? 자, 여기다가 3의 0, 아니 5죠. 5의 0제곱, 5의 1제곱, 5의 제곱. 이렇게 쓰시고. 지금 그러면요. 내가 이거는 여기가 3이 0제곱이 곱해지든지 아니면 똑같이 3의 1제곱이 곱해지든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총 약수의 개수는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그래서 18가지입니다. 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짝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짝수가 되려면요. 2라는 인수가 한 개라도 있으면 무조건 짝수지. 즉 짝수의 개수는요. 이거. 이게 몇 개? 2개. 그러면 12가지네. 12가지. 지금 전 이거 이렇게 세기 싫은데? 싫으면요. 이거의 약수에서 홀수인 것만 다 빼주면 돼. 홀수인 건 몇 개야? 얘가 0이라고 쳤을 때 얘네들로 만들 수 있는 약수죠. 그러면 6가지겠지. 전체 18가지에서 6가지 빼니까 12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지금 5의 배수는요. 5의 배수도 어떻게 쓰면 돼요? 똑같이 쓰면 되죠. 하나 있든지 2개 있든지 아니면 뭐 전체에서 5 빼고 나머지만 약수만 되면 세든지. 지금 고교육층인데 뭘 제외하고 세네? 그렇지? 뭔가 제외하고 세는 거야. 그럼 내가 얘도 12가지니까 지금 얘네들이 더하신 거야? 24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얘랑 3번이랑 똑같은 게 그것 때문이야. 3번도 지금 딱 뭐예요? 지금 내가 A를 포함하는 항의 개수와 X를 포함하지 않는 항의 개수 하기라고 그랬죠. A를 포함한다면은 무조건 A를 넣으면 되고 X를 포함하지 않아? 그럼 내가 무조건 X를 빼면 되겠죠. 뭐 그런 거 어렵지 않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기서 6개에서 곱하기 2에서 12개. 이거? 그렇죠. 2가 어디 있습니까? 3의 0제곱 곱해지는 거, 3의 1제곱 곱해지는 거. 원래 두 판 그려야 돼요. 그런 거다.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아무래도 좀 지루할 것 같아. 좀 빠르게 하고 있는데 좀 속도는 괜찮습니까? 아무래도 좀 옛날에 배운 부분이라 오늘 내가 조합까지는 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좀 학교 공부에 나가야 좀 여러분이 좀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살짝 좀 서두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순열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치? 순열이라는 걸 우리가 예전에 배웠고 뭐 대충 여러분이 알기로 NPR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N permutation R입니다. 이렇게 배우는 그건데 이거 순열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뭡니까? 순서 나열의 준말이에요. 순서 나열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얘는 NPR이라고 씁니다. 자, NPR이 혹시 정확한 정의 아는 사람 있니? 이거 정의가 뭐야? NPR의 정의가 뭡니까? 안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얘는요 여기서 한 단어도 빼지 말고 정확하게 이렇게 외우십시오.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배열하는 경우였어. 특히 예전에 우리가 수학 하에서 배울 때는 서로 다른이란 조건이 별 감흥이 없어. 근데 학통에서는요, 저 서로 다른이란 조건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서로 다른 n개? 네. 이게 일단 상당히 중요한 이유예요. 서로 다른 n개라는 거. 그리고 내가 얘는 뽑아서 배열하는 경우가 있어요. 뽑고 배열까지가 두 단계야, 두 단계. 뽑은 다음에 배열을 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뽑은 다음에 지금 배열돼요? 네. 그래서 아니 지금 거기 보면은 막 기호 정의 계산법, 계승표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설마 여러분들 이거 기호 계산할 줄을 모를까 싶어서 지금 굳이 그것까지 막 설명하고 싶지 않은데 일단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1이 아니니까 고1 수학 아니니까 기본적으로는 얘는 내가 비추드려요. 오케이? 왜냐면은 우리가 실전에서 확통 문제를 풀 때 순열 공식을 쓰면은 그거는 진짜 굉장히 불편해져요. 굉장히 불편해져. 지금 그게 왜 그렇죠? 라고 하면은 우리 익히 알고 있는 NCR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서 판사가 조금 다르긴 한데 그냥 봐. 자, NCR의 정의는 뭐야? NCR N 컨비네이션 R. 그러니까 이거 R인데 N처럼 되겠죠. N 초이스 R이라고도 하는데 초이스가 무슨 뜻이야? 선택한다죠. 선택한다. 내가 얘는요. 자, 얘도 우리가 취재 하나 빼지 말고 놓으셔야 되겠다.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는 경우였어요. 그치? 선생님이 아까 중요하다고 한 게 일단 서로 다른이란 거였고, 그치? 지금 얘는 r개를요 뽑는데요. 네. 지금 아까는 우리가 뽑아서 배열까지 했지. 얘는 그냥 뽑기만 해. 내가 이 녀석의 단계를 한번 보시면요. 저 퍼미테이션, 그러니까 순열은요. 자, 구성, 그러니까 선택이죠. 우리가 배열할 거를 구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배열까지. 이게 일단 우리가 퍼미테이션이고 지금 얘는요. 구성만 해요. 배열이 뒤에 의무적으로 따라붙지가 않아. 이게 뭔 말이냐? 내가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여기에 내가 3명이 있어. 내가 뭐라고 할까? 내가 이제 부하가 3명 있어. 부하가 3명 있어. 부하가 내가 3명을 이미 갖고 있는데 너네들 중에 내가 2명을 뽑을 거야. 그럼 2명을 뽑으면 뭐야? 5C이죠. 그치? 그런 다음에 이 5명을 배열할 거거든. 그럼 뒤에 뭐 해야 돼? 5팩 써야죠. 자, 구성한 인원수와 배열의 인원수가 다를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당연히 우리 실전 문제에서는요. 구성을 한 인원수와 배열하는 게 각기 다를 거야. 근데 얘는 이게 합쳐져 있죠. 그래서 쓸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 기본 문제 아니면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여러분들이 이거의 의미만 잘 아시면 돼요. 그래서 구성과 선택 그리고 배열이 같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실전에서 뭐 한다고? 구성하는 방법과 걔네들을 배열하는 게 따로 보는 게 훨씬 편하다고. 그래서 나는 요거를 쓰는 거 비추합니다. 그럼 지금 뭐 쓰냐? 조합만 쓰냐? 네, 일단 조합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얘가 훨씬 더 유리하고요. 이걸 쓰는 우리가 그냥 곱의 법칙을 가지고, 그치? 우리 아까 몇 가지 곱하기 몇 가지 곱하기 그거 있잖아, 그죠? 그걸로 가는 게 훨씬 나아요. 그걸로 가는 게 우리가 훨씬 나아요. 그래서 지금 순열 공식, 그냥 우리가 얘는 딱 계산법이랑 공식은 솔직히 말하면 수능에서는 안 나올 거고, 그지?
내신에서도 이제 와서 그걸 내진 않을 건데, 그치? 그냥 우리가 그냥 계산법만 알아두자. 뭐 5P3이라고 하면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하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죠. 그치? 5에서 1까지 줄이를 곱한 것 중 3개. 뭐 7P2라고 하면요. 7 곱하기 6이죠. 그치? 이런 것만 우리가 좀 알아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미 정도만 좀 알아두자. 내가 서로 다른 액계 중에서 알게를 뽑은 다음 그걸 배우라는 방법을 쓰다. 그게 우리가 NPR이에요. 그렇구나. 근데 우리가 이런 건 좀 봐둘만 하거든. NPR이라는 것, 저거 우리가 뭐 굳이 계산 공식을 좀 얘기해보면은 얘는 우리가 n 팩토리얼 마이너스 n 마이너스 r의 팩토리얼이야. 그치?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볼만 해요. 내가 저거는 알게를 뽑아서 배열하는 거니까 배열하는 자리가 알게거든. 셋, 넷, 그치? 자, 배열하는 자리가요 알게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우리가 r 자리에다 배열하는 거니까 맨 첫째 앞에 우리가 맨 첫째 자리는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몇 가지니? n가지겠죠. n가지. 그 다음 거는요. 여기서 하나 썼죠. 그럼 여기 몇 가지? n-1가지. 지금 얘는 n-2가지. 지금 얘는 뭘까? n-r-1 이렇게 가지. 그럼 이게 뭐야? 우리 의미상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 자리에 배열 NPR이겠죠. 이렇게 되시고, 선생님 그러면요 우리가 NPL이 뭘까? 얘는 n 자리에다 n개를 배열하는 방법을 쓰니까 그냥 n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을 쓰거든.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을 쓰여. 네. 그럼 지금 이거 계산은 어떻게 되는데? n 팩토리얼로 그냥 계산하죠. 그치?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의미를 하나 또 얻을 수 있는데, 우리 팩토리얼이라는 거는요 배열하는 방법이 있어요. 팩토리얼. 우리 확통에서 팩토리얼은요 배열하는 방법을 쓰다 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남의 풀이를 보셔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저기 갑자기 막 풀이 사이에 3팩이 돼 있어? 그럼 3개를 배열한 거야. 그래서 팩토리얼은 기본적으로 배열? 네. 그렇게 일단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수명이 나오세요. 수명. 어렵지 않죠. 그치? 수명 같은 것은 뭐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거는 얘기만 좀 해볼게요. 우리 저 뒤에 보면 자연수 개수 뭐 원칙 1, 2, 3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연수 개수 해당하는 자연수 구하는 거.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저런 거 있잖아. 뭐 이런 거. 내가 0, 1, 2, 3, 4 이거 가지고 5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볼게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지금 원칙이 3가지 있는데, 첫 번째 제한 조건을 먼저 고려하시고, 두 번째 맨 앞자리는 절대 0이 될 수 없으며, 세 번째 여사건도 이용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아는 그겁니다. 내가 첫 번째 그냥 5자리 숫자를 보래. 그러면은 내가 요 앞에는 4가지, 그치? 그 다음에 지금 여기도 몇 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그냥 4팩토리얼이죠. 그럼 여러분이 이 식을 보고 뭘 얘기할 수 있냐? 뒤에 4개를 배열했네? 앞에서는 우리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했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 뭐가요? 서로 다른 3개를 뽑아서 3자리 자연수를 뽑는 거. 그럼 3자리 자연수야?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자리가 3개야. 맨 앞에는 내가 0이 올 수 없으니까 1, 2, 3, 4 중에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4가지. 그 다음에는요. 여기 올 수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하나 빼고, 그 대신 0이 들어왔죠. 그래서 4개. 그 다음에 얘도 3개죠. 지금 얘는 우리가 4개 중에 여기서 있는 거 하나 빼고 나머지 4개 중에 2개 뽑아 배울 것 같으므로 4P2라고 쓰셔도 괜찮아요. 자, 그럼 우리가 또 이거에 뭐 제한 조건은 무슨 해요? 네, 제한 조건 나와 있는 게 보통 이런 겁니다. 우리가 거기 이런 거 4의 배수 같은 거. 내가 이걸 가지고 5자리
4의 배수 만드는 방법을 도와요. 그치? 자, 4의 배수의 조건은 뭐야? 뒤에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되죠. 그치? 그럼 지금 내가 얘네 가지고 5자리를 만들 건데, 자, 제한 조건이 그럼 우리 맨 뒤에 두 자리에 걸리지. 그럼 저거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지금 그럼 내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4의 배수, 뭐 0, 4 있을 것이고, 뭐 있을까? 1, 2? 1, 2도 되죠. 그리고 3, 1, 4, 1 이런 거 안 되고, 3, 0 안 되고, 3이 되고, 3이 되고 또 뭐 있니? 0, 20? 20 그리고 24 그리고 40 그치? 뭐 요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지금 요거 가지고 일단 먼저 얘기해야 될 건데 혹시 이거 케이스 분류할 수 있겠어 이거? 요거 케이스 분류할 수 있겠어? 내가 얘네를 크게 두 종류로 케이스 분류할 수가 있어. 뭘로 하면 좋을까? 그치? 0이 있냐 없냐 분류해야지. 왜요? 자, 0이 없는 경우 있잖아. 그치? 이런 거랑 이런 거는요. 그치? 이런 거는 우리가 맨 앞자리에 0이 올 수도 있어. 그치? 왜냐면 0을 여기서 안 썼거든. 그럼 내가 남은 숫자가 지금 3개인데 이 앞에 올 수 있는 건 2가지야. 그치? 그리고 여기 있는 건요. 2가지, 1가지야. 그런 게 몇 개? 마지막에 3개.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나머지 3개는요? 나머지 3개는요, 0이 다 있어. 0이 다 있어. 그럼 이런 녀석들은 우리가 앞에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지. 그냥 3개 배열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그냥 3팩토리얼. 3팩토리얼에다 넣을게 3개 더하시. 그럼 얘와 얘는 다른 케이스니까 둘이 더하면 되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끊고 가죠.